자, 그러면은 이어서 볼게요. 위성 신호등을 이렇게 L1, L2, L5 밴드가 있고 각각에 들어있는 코드와 항법 메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항법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알마닉에 대해서 살펴보면 뒤에서도 똑같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위성에 대한 기본 정보쯤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위성에서 GPS 수신기로 하나에서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와이파이를 켜건 블루투스를 잡을 때도 하나를 켜면 여러 개가 잡히는 것처럼 GPS 수신기를 켜게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전체 위성에서 이렇게 신호가 보내져요. 그러니까 GPS 위성 전체에 대한 기본 정보, 그걸 알마닉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거를 수신기가 수신을 합니다. 우선 수신을 하고 수신한 코드 신호들을 이 안에서 일단 우선 복제를 해놔요. 복제를 하고 나서 각각 어느 위성에서 신호가 온 건지를 이제 판별을 하게 되죠. 1번에서 온 건지 2번에서 온 건지 3번에서 온 건지 4번에서 온 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GPS 수신기를 켜면 전체 위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일단 수신한 다음에 그걸 수신기 안에서 코드 신호들을 복제를 하고 난 후에 판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수신기에서 받아가지고 위성에서 수신기에서 받아서 이 사이에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위성에서 수신기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코드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전송파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여러분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코드 방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방식이 반송파 또는 전송파 방식이에요. 자, 코드 방식은 말 그대로 코드를 보내는 건데 인공위성에서 수신기까지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여기에도 시계가 들어있고 여기에도 시계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발사된 시간과 받았을 때 시간 있지. 그래서 신호가 이동된 시간을 체크를 하고 신호가 수신기까지 전파될 때 그때 속도, 여러분 물리에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위성에서 수신기까지 이동할 때 시간과 이동할 때 속도를 알면 둘을 곱해서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진행된 시간에 속도를 곱해서 거리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속도는 빛의 속도랑 동일하게 광속을 곱해줘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 속도가 주파수를 보낼 때 속도는 빛의 속도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광속, 빛의 속도로 사용을 하고 시간과 속도를 곱해서 거리를 구하는 게 코드 방식이고, 전송파 방식은 여기에다 적어둘게요. 전송파는 파장의 개수를 이용한다. 자,
파장의 개수를 어떻게 이용하냐? 오른쪽 이게 전송파, 반송파 방식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지금 파장이죠. 자, 보면은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위성에서 수신기까지 이런 모양의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냈어. 응? 근데 시간차에 의해서 얘를 수신기가 보낸 신호를 정확히 복제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복제를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일정 부분이 잘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사가 안 되고 앞부분 이만큼만 복사가 된 거야. 복제가 된 거야. 그러면 복제가 되지 않은 이 구간만큼 차이가 생기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위상차라고 부릅니다. 위상차. 그래서 위상차에다가 복제되지 못한 주파수 또는 복제되지 못한 파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만큼의 차이가 났다는 거야. 그러면 복제되지 못한 위상차가 발생을 하고 이만큼은 복제가 됐겠죠. 그래서 복제된 부분은 온전하게 복제가 됐다고 해서 온전한 위상이라고 부르고, 자, 얘가 온전하게 복제가 됐지만 사실은 이게 실제 얘의 모습이죠. 그래서 얘를 다 복제돼야 되는데 이만큼이 잘리고 이것만 복제가 됐어. 얘가 이것만 복제가 되었다 해도 이 뒤에 이만큼 꼬리 부분이 잘려서 복제가 안 됐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걸 모호 정수라고 해요. 얘는 쉽게 생각하면 복제된 파장, 주파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제되지 않은 거, 이만큼 차이가 나서 복제되지 않은 것을 위상차라고 부르고 반대로 복제된 것을 모호 정수라고 불러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자, 위성에서 지금 수신기 쪽으로 신호를 보냈어. 그래서 복제를 하는데 이만큼이 이렇게 파장이 쭉 가면서 복제가 돼요. 근데 수신기가 있는 지점, 이 지점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가지고 이 부분이 복제가 늦게 되거나 안 됐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위상차라고 부르고 이 앞부분은 제대로 복제가 됐겠죠. 그래서 온전한 위상 또는 그치만 얘도 이 꼬리 부분이 잘렸기 때문에 모호하다 해서 모호 정수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든 그 모호 정수에다가 파장을 곱해서 결정하는 게 전송파 또는 반송파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위치를 결정을 할 때는 전체 그 많은 전체 위성에서 모든 신호를 다 받아서 일단 복제를 하고 그 신호들이 각각 어디서 왔는지 판별을 해요. 그럼 복제를 해서 위치를 결정을 하는데 크게 위치 결정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코드 방식과 전송파 방식. 자, 코드 방식은 위성에서 수신기까지 신호를 보냈을 때 걸리는 시간과 그때 속도, 빛의 속도랑 같아서 광속을 사용한다고 했죠. 얘네 둘이 곱해서 이 사이의 거리를 알아내는 게 코드 방식이고, 그리고 전송파 방식은 말 그대로 파장을 보내는데 제대로 복사가 안 되고 이만큼 복사가 안 돼서 잘리는 부분이 있어. 그걸 위상차라고 하고 복사된 부분을 모호 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모호 정수에다가 뭘 곱한다? 파장을 곱해서
거리를 구하는 게 전송파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리를 구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구한 거리는 참 실제 거리가 아니라 오차가 어느 정도 적용된 유사한 거리다. 비슷한 거리란 얘기예요. 참값과 똑같은 게 아니라 유사한 거리다.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 코드 얘기할 때 의사거리 측정 이거 얘기 나왔지. 여기서 이제 의사거리가 뭔지 알겠죠? 실제 거리가 아닌 유사거리. 오차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된 거리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오차가 포함된 유사거리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밑줄 칠게요. 위치를 결정하는 원리. 자, 그래, 알았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방식의 코드 방식이나 전송파 방식이 있다라는 거 2개 알았다고 합시다. 2개 알았어. 그러면 이 위성들이 각각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좌표로 알아내서 위치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GPS 위성 안에 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계가 있어서 인공위성에서 수신기로 신호를 보낼 때 뭐랑 뭐를 보내냐면 이 위성이 현재 있는 좌표랑 여기서 출발할 때 출발 시간 정보를 이 위성에서 수신기로 보내줘요. 그렇게 발신을 하면 수신기에도 마찬가지로 시계가 있어서 수신기에서 신호를 수신한 후 위성시계와 동기됐다. 위성시계와 비슷한 시간을 가진 게 연동됐다는 거예요. 연동. 위성시계랑 연동된 수신기에 내장된 시계가 위성에서 수신기까지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리를 구한다. 앞에서도 했던 얘기예요.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이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 선생님이 얘기를 풀어주면 위성에서 수신기까지 보낼 때 좌표값과 좌표랑 출발 시간을 보낸다고. 그러면 이 수신기에서 위성 안에 있는 시계랑 동기된, 연동된 시계가 도착 시간, 도달 시간을 측정을 해.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몇 시에 도착했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출발할 때 시간이 11시였다고 쳐. 근데 도착할 때 11시 2초였어. 그럼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2초겠죠. 그래서 2초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안테나와 위성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구한다라는 건 알아냈어.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러나 위성의 원자시계에 비해서 여기 밑줄을 칠게요. 수신기의 시계는 상대적인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대. 받을 때. 그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오차를 보정을 해줘야겠죠. 자, 이것도 밑줄 쳐두세요. 수신기의 시계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앞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봐야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 GPS 구성할 때 135페이지예요. 하나의 궤도가 총 6개가 있는데 하나의 궤도를 위성이 돌 때 최소 몇 개 있어야 되냐면 4대 이상. 여기 하나의 궤도 길에 최소 4대 이상 있어야 되고 여기 밑줄 쳐놓으라 했죠. 지구상 어느 장소에서나 항상 4대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위치를 결정한다. 이게 이 얘기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야. 왜 그럼 4대가 기준인지
왜 최소 4대가 있어야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지. 자, 왜 그러냐면 좌표 값을 이렇게 보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GPS에서 사용하는 좌표는 3차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좌표에 X, Y, Z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까지 보내줘? 시간까지 보내줘. 그래서 미지수가 지금 몇 개야 총?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최소 4대의 위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X, Y, Z와 얘는 시간이겠죠. 시간, 총 4가지의 미지수를 포함했기 때문에 최소 4대의 위성에 대해서 구성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그것들 4개를 다 연립해서 이렇게 풀면 미지점의 위치가 결정되게 되는 거다. 이 식을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좌표 X, Y, Z랑 시간까지 해서 미지수가 4개이기 때문에 4대 이상의 위성이 필요하고 그걸 이용해서 풀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좀 말로 풀어보면 왜 위성이 하나의 궤도에서 아까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했던 거 최소 4대가 필요한가? 첫 번째, 수신기에 이 수신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각각 위성의 위치 좌표를 통해서 여기 수신기의 좌표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수신기의 3차원 좌표 X, Y, Z를 구해야 돼. 구하자. 그러다 보니까 미지수가 몇 개요? 미지수가 X, Y, Z 3개다. 그럼 일단 방정식이 3개 필요해. 그래서 3개 필요한 만큼 사실은 원래 위성도 3대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아까 여기서 뭐라 했어? 수신기의 시계에는 오차가 있다. 시계 오차. 근데 수신기의 시계에는 시계 오차가 있어. 플러스로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총 4대가 필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결정한대요. 특히 관측하는 시점에서 우주 공간상에 위치하는 GNSS 여기까지 해서 위치를 결정한다고 하고 선생님이 여기 설명을 해줄게.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특히 관측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이 시점 이렇게 멈춰져 있는 시점에서 관측을 한다고 했을 때 우주 공간에서 GNSS 위성들이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얘네가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있는지 이런 상태 기하학적인 배치 상태에 따라서 정확도에 영향을 주게 된대요. 어떤 정확도에 영향을 주냐면 시간, 높이, 수평 위치를 알아내고 싶은데 위성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확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하는 용어가 하나 나와요. 그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걸 뭘로 나타냈냐면 DOP. 그래서 얘는 DOP를 뭐라고 적어두냐면 정밀도 저하율. 프레시션이 정밀도고 딜루션이 저하된다라는 뜻이에요.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위성들이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정밀도가 높고 어떤 경우엔 정밀도가 떨어지기도 해. 자, 그래서 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공간상 배치 상태가 정밀도,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 수치로 나타낸 게 DOP다. 자, 가장 양호한 배치. 가장 양호한 배치. 지금 예를 들어 여기 하나 나왔는데 good DOP, poor DOP라. 그러니까 얘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얘는 한쪽에 너무 몰려 있대. 자, 이렇게 고르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정밀도가 떨어질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저하율이 낮아. 대신에 얘는 정밀도 저하율이 높겠죠. 그래서 얘는 보통 DOP가 숫자가 낮을 거예요. 대신 얘는 저하율 DOP 숫자가 5 높겠죠. 자, 그래서 DOP를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 가장 양호한 상태, 배치가 가장 양호할 때를 1로 하고 수치가 증가될수록 DOP가 증가될수록 정밀도가 떨어진대. 그러니까 DOP가 5라는 거는 정밀도를 5만큼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정밀도 저하율 DOP가 5까지는 사실상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보고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GNSS 위성을 사용을 할 때 한 가지만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GPS 미국에서 만든 거고 글로나스 어디서 만들었다 했지? 러시아, 그쵸?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면 DOP의 영향이 작고 정밀도가 더욱 향상되게 되겠죠. 그래서 DOP, 정밀도, 저하율. 위성의 기하학적인 배치 상태에 따라서 정밀도가 얼마나 저하되는지, 정밀도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나타낸 게 DOP다. 자, 이것만 알면 되게 좋은데, DOP 하나만 알면 좋은데, 이렇게 DOP 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걸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TDOP는 타임 DOP라 해서 시간의 정밀도가 얼마나 떨어지는가. 그리고 VDOP는 vertical, 수직이에요. vertical이 수직이니까 높이의 정밀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리고 HDOP는 horizontal, 여기에 Z가 빠졌는데 수평 위치의 정밀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영어만 알면. 근데 PDOP는 P는 포지션이야. 그래서 수평과 높이를 합한 거. 얘네 둘이 합해서 수평 및 높이의 정밀도 저하율. 그리고 GDOP에서 G는 지오메트릭해서 기하학적이란 얘기고, 기하학적이라는 게 아니라 얘는 전체 지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한 거. 수평 위치, 높이, 시간 3개 다 합한 거. 자, 그리고 책에는 안 나왔지만 혹시 몰라서 RDOP라고 해서 얘는 상대 정밀도 저하율이다. 그래서 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R은 relative 해가지고 상대적인 이런 얘기예요. 정밀도 저하율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 강의에서 배웠던 거는 신호, 어떻게 신호를 보낼 때 종류랑 그리고 그 신호를 보내서 복제해가지고 거리를 구하는 위치 결정 방식, 그리고 마지막에 정밀도 저하율, DOP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거 배웠어요. 자, GPS에서 신호를 보낼 때 하나만 주파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밴드로 묶어서 보낸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크게 3가지 있다 했지. L1, L2, L5. 그래서 GPS에서 사용되는 반송파 종류는
2번이고 GPS 위성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L1과 L2의 반송파가 있다. 그리고 변조된 코드 신호가 존재한다. 자, 원래 CA 코드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거고 P 코드가 원래 군사용이었는데 얘가 너무 원래는 암호가 있었어. 비밀 코드였는데 이거를 민간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암호를 걸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바꿨죠. Y 코드 그리고 더 강력하게 M 코드. 자, 그래서 이렇게 변조된 게 존재한다. 자, 그리고 L1 신호와 L2 신호의 주파수를 비교했을 때 자, 주파수와 파장은 반대예요. 주파수는 L1이 더 길고 반대로 파장은 L3가 더 길다. 그래서 L1의 주파수가 L2보다 작다가 아니라 반대가 되겠죠. 답은 3번이고 위성의 위치가 어딘지 지금 위치 정보가 들어있는 신호는 뭐냐면 자, 위성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면 궤도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했지. 그래서 궤도의 위치가 들어있는 것을 방송 궤도력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다음 중 파장의 길이가 가장 긴 거 L1, L2, L5 중에 파장은 L5가 가장 길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이상하니까 얘는 선생님이 다시 또 알려줄게요. 자, GPS 위성에서 사용되는 PRN 코드 의사 잡음 신호 코드 우리 책에서 배운 코드 뭐뭐 있었어요? CA, P 코드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파장의 길이가 가장 짧은 신호 이제 나온 L1, L2, L5 중에 파장은 L5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 가장 짧은 건 L1. 자, 그리고 자, GPS 위성에서 정보가 포함된 반송파를 계속해서 보내주는데 송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관련된 코드가 아닌 거. 우리 코드 뭐뭐 배웠어요? CA, P, Y, M 이렇게 있다 했죠. 관련 없는 건 R 코드다. 자,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식으로 옳은 거 어떻게 한다 했어? 거리를 구하려면 속도랑 시간을 곱하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27번. 신호 중에 CA 코드랑 P 코드가 들어있어서 그걸 변조해가지고 항법 메시지까지 해서 보내는 신호는 뭐다? 자, L1, L2, L5 신호 있는데 L1에는 CA랑 P1 코드 그리고 항법 메시지가 들어있고 L2에는 L2C 코드랑 P2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CA랑 P 코드가 들어있는 건 뭐예요? L1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위치 결정하는 부분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